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유지관리 업체가 뜬다. 아파트 재건축은 100년 후에 하면 이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유지관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리모델링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얼굴에 화장하는 수준이고 유지관리는 병원 가는 수준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리모델링부터 보면은 헤럴드 경제, 유명 연예인까지 쓰더니 이젠 시들 떼돈 몰렸던 회사 무슨 일이, 요런 제목인데 오늘의 집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 인기 끌었죠. 집 밖에 못 나가고 앱으로 오늘의 집 보면서 요런 집이면 좋겠다. 주로 눈으로 구경을 많이 하고 일부 사람들만 이용을 했겠죠. 오늘의 집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요런 내용인데, 지난해 5월, 그러니까 2022년이죠. 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이면은 2022년 5월에 2,300억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인테리어 1, 2위 업체인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합한 것보다도 더 높은 몸값인 2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배팅 부동산이 아리팍 시총을 넘어섰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오늘의 집 관계자는 오늘의 집은 무분별한 외형 성장보다는 고객을 위한 건강한 성장을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고객 구매 패턴에 따르면 연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고객의 수가 전년보다 62% 늘었고, 큰손인 VIP 고객 수도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집 관계자 이야기라서 어느 정도는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가 일단 끝나서 오늘의 집 이런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 인상에 금리 인상에 사람들 쓸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에 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도 맞습니다. 요게 현실이죠. 돈을 쓰고 싶어도 지금 쓸 돈이 없는 현실도 지금 오늘의 집 이용자 수를 감소시킨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제반 여건 상황의 변화를 차치하더라도 오늘의 집 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한번 검토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1번 오늘의 집 vs 한샘 인테리어. 일단 오늘의 집은 직영팀이 없습니다. 중개만 하는 거죠. 수요자, 그 다음에 공급자를 연결만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의 집은. 반면에 한샘 인테리어는 직영 시공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이 한샘 인테리어는 직접 책임을 지는데 오늘의 집은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집니다. 링크만 시켜주고 알아서 해결해라. 문제가 생기면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쟁 해결은 알아서 해야 되고, 오늘의 집을 통해서 업체를 수배한 사람은 분쟁 해결 알아서 당연히 해야 되고, 물론 코치는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반면에 한샘 인테리어는 직접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품질은 당연히 오늘의 집은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불복이죠. 좋은 업체 만난 사람들은 뭐 오늘의 집 괜찮다 이야기할 거고, 나쁜 업체 만난 사람들은 욕을 하겠죠. 품질은 복불복. 한샘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조금 비싸서 그렇지 품질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리고 수요층을 보면은 오늘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당히 저렴한 업체를 찾을 때 오늘의 집을 선택하겠죠. 한샘 견적 받아보고 오늘의 집 견적 받아보고, 그런데 오늘의 집은 1등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가격이 더 싸더라. 그래서
오늘의 집을 그냥 실수로 선택하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반면에 한샘 인테리어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고가이나 확실한 품질을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샘 인테리어에 시공을 맡기겠죠. 그래서 이 비교표를 보면은 일단 저는 오늘의 집보다는 한샘 인테리어에 일을 맡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방산시장 가서 직접 업체를 수배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한샘 인테리어는 시공팀이 있어서 일관성 있는 품질 기준과 시공 품질 확보가 가능한데 그만큼 고가죠. 반면에 오늘의 집은 중개 수수료 받고 고객과 업체를 연결만 해주는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서 계약할 때보다는 좀 더 비싸지고 좀 비싸지겠죠. 반면에 약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정도 그 수준에서 만족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문제 터지면은 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직접 쇼부를 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품질에 대한 확보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는 얼굴에 화장하는 이야기 했고 제목에 있는 유지관리 업체 제목에 있는 유지관리 업체 지금부터 좀 보면은 요것은 이전에 제가 업로드한 자료인데 GS건설 낡은 아파트 기능 진단 개선 시공 서비스 하임랩 론칭 요런 기사를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은 하임랩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에서 25년 차 문제가 한창 발생하는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업체다. 그런데 이 업체는 총 9가지 점검 항목에 대해 14가지 종류의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 진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 보증 어떤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겠죠. 하임랩에 맡겨서 지금 품질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9가지 항목에서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러한 어떤 서류를 받아두면은 아파트 매매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하겠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데이터 기반의 주거 환경 서비스를 통해 구축 아파트도 신축처럼 관리받고 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임랩 체크 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서 아파트 거래 시에 집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와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맞는 말이죠. 상당히 신빙성 있는 말이고 GS그룹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느 정도는 가죠. 자본이 많으니까 요 일을 지속적으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그룹은 미래의 모습을 지금 잘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런 이야기죠. 2번 향후 구축 아파트 시장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유명한 그래프인데 기존에는 대한민국 주택시장 까만색 선 상태로 방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재건축 들어가면은 온 동네 잔치가 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지보수 시장이 정말 커질 겁니다. 제가 그냥 맹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경매 물건지에 나오는 감정평가 가격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아파트가 싸다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가격을 한번 보는 겁니다. 구성 요소를 한번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보기 쉽게 요약해서 표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됩니다. 건물 전용 면적은 25.6평 정도, 25.7평 정도, 대지권은 11.6평 정도인데 감정 가격이 각각 건물은 9억 4,400, 대지권은 14억 정도 감정 평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산을 하면은 건물 전용 면적 한 평당 3,700만 원, 대지권 한 평당 1억 2,200만 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과하죠. 대지권, 공유지분 땅인데 평당 1억이 넘어간다. 여기가 위치가 좋긴 하지만 전철역에 바로 붙어 있는 땅도 아니고 주거지인데 1억이 넘어가면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비싼 경향이 있고 그리고 건물 평당 가격도 비싸죠. 평당 3,700만 원. 지금 거의 20년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건물이 평당 3,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금액을 뽑았길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주비, 철거비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회식비, 소고기값, 돼지고기값, 닭고기값 그리고 와이로까지 아마 엄청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평당 3,700만 원 나오기 힘든 금액이죠. 아무튼 저는 지금 오늘은 딴지를 안 걸겠습니다. 건물이 기본적으로 9억 4,400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사용기간별 1년당 감가상각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정도 사용했는데 향후에 20년을 더 사용하면은 나눠주면 1년의 감가상각이 4,700만 원입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숫자죠. 만약에 40년을 앞으로 더 사용한다고 했으면 1년의 감가상각이 2,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좀 버겁죠. 그런데 향후 100년을 더 쓰면 100으로 나눠주면 1년에 900만 원 정도 감가상각이 잡힙니다. 요 정도는 한번 해볼만 하죠. 요 정도는 위치가 좋으니까 1년에 900 정도는 감가상각 아주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100년이라는 숫자가 좀 부담스럽죠. 정리를 좀 하면 3번 아파트 재건축 100년 후에 하면 이득. 감가상각은 분모가 커지면 줄어들죠. 당연합니다. 20년보다는 100년일 때 감가상각 금액이 작아지죠. 2번 상식적인 시장으로 변화. 이제는 상식적인 시장으로 변화를 할 겁니다. 지금 아파트들은 땅 지분이 작아서 재건축 어렵죠. 그래서 물건은 오래 쓸수록 이익이죠. 이게 상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50년 돌릴 때, 100년 돌릴 때 당연히 100년 돌리면은 막대한 이익이 생깁니다. 향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도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발악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적률 500% 이야기 꺼내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 절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동네도 맛이 가고 다 죽고 지금은 100년 유지 관리를 잘 해서 100년 쓸 때 이득이 제일 크다. 요게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데서도 유지 관리에 대한 분야에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100년 쓰면은 이득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대한민국 콘크리트 품질을 믿을 수가 없죠. 주공 아파트들, 옛날에 타설한 주공 아파트, 타설을 잘한 그런 아파트의 경우 철근이 많지 않고 콘크리트가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50년이 지났어도 생각보다는 춥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춥긴 추운데 생각보다는 안 추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를 썼죠. 강모래를 썼고 그런데 그 이후 세대들 아파트 지을 때 해사를 썼죠. 해사. 바닷모래 씻어봤자 강모래에 비하면 정말 품질이 저급합니다. 그러한 해사를 썼고 그리고
돈을 절약하려고 철근을 좀 더 많이 배근하고 콘크리트 두께를 얇게 만들어 놓으니까 준공 후 30년 지났는데 얼어 죽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30년만 지나도 벽에서 바람이 숭숭 셉니다. 콘크리트 열화가 진행되면서 숙명이죠. 숙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지관리 업체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아파트 대지 지분은 작고 그러면 오랫동안 아파트를 써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콘크리트로 타설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열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되고 공극이 발생하면서 바람이 셉니다. 당연히 유지관리 업체가 뜰 수밖에 없죠. 저가로 단열 성능 개선하는 업체, 승자죠. 저가로 창호 보수 가능한 업체, 승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력 기둥 저가 보강하는 업체, 이런 업체도 승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수 용이한 라멘식으로 지은 건물, 한마디로 대로변에 붙어 있는 그 한 동, 두 동짜리 오피스텔,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 라멘식으로 지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그렇게 짓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 보수를 통해서 100년 쓰는 것이 이득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라멘식으로 지은 건물 선호도가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보더라도 앞으로 전통적으로 지은 그 아파트들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을 살 때는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물건을 사든가 아니면은 땅을 많이 들고 있는 땅 지분이 많은 부동산을, 땅 지분도 아니고 단독 지분으로 땅을 많이 들고 있는 부동산을 사던가 둘 중에 하나 전략을 택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